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세계의 화약고에 불을 지피는 이란. IS 패전이 확실시되자 이란이 지역 헤게모니를 잡으려 한다는 기사의 제목입니다. 기사는 중동에서 이란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지역 안정을 위협하고 동맹국에 해를 끼친다는 미국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공격적 발언을 싣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를 끼친다는 동맹국은 사우디 같은 미국의 중동 동맹국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유럽에서 울트라 극우 민족주의자라고 불리는 이란과 앙숙관계입니다. 이런 극우와 보조를 맞추며 중동 화약고에 불을 지피고 있는 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죠.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탄탄한 핵 검증 체계의 대상으로 8차례나 사찰을 받고 핵 협정 약속들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맺은 핵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의 제목, 시각, 내용은 모두 미국의 것입니다. 미국의 시각으로 세계를 보는 거 이제 그만 좀 했으면 합니다. 그나저나 다스는 누구 겁니까?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김은지 기자?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그분만 말씀이 없으십니다. 자,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그 이란과 맺은 핵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고 하는데 이 뉴스는 사실 우리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뉴스예요. 네. 네, 북한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2년 전에 맺었던 협정도 혼자 맺은 것도 아니거든요. 네, 6개국이 함께 맺은 그렇죠. 협정입니다. 우리나라 육자회담하고 비슷한 구조였어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하고 거기 플러스 1 독일. 그래서 서방 국가들만 하더라도 영국, 프랑스, 독일이 여기에 참여했다고요. 다 같이. 그래서 이들 3개국 정상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핵협정을 파기하려고 하니까 이란은 핵협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왜 트럼프 대통령은 그 협정을 준수하지 않으려고 하냐고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예, 벌써 냈습니다. 네, 총리와 대통령이 모여서 이 핵협정 파기를 좋아하는 건 이스라엘하고 사우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사우디야 뭐 오래된 수니파, 시아파 나눠져서 앙숙이고 이스라엘도 이 네타냐후 총리는 유명한 극우예요. 극우 중에 그 과거 나치가 유태인들을 개토에 가둬놓고 학살했잖아요. 나중에 그것처럼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자 지구에 가둬놓고 미사일 쏘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죠. 그래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그 유엔 총회에 가가지고 이란을 낫지라고 했었어요. 그때 엄청나게 비난받았습니다. 국제적으로. 누가 누구를 낫지라고 하냐고. 올해도 핵 협상 파기하라고 네타냐후 총리는 유엔 총회에서 올해도 그랬고요. 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가 이란 핵 협정을 파기를 비난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헤리티지 재단이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보수적인 재단의 분석을 빌려와서 이란이 동맹국을 위협한다. 우리 동맹국 아니에요. 네, 동맹국을 위협하고 지역 안정을 해친다. 이거는 굉장히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시각인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도 이 협정 파기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크거든요. 네, 심지어 공화당 안에서도요,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의회에서 합의를 봐야 되는 문제인데 60일 안에 결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세에서 세계 화약고에 불을 지피는 이란은 대단히 미국적인, 그것도 미국에서도 대단히 강경파, 극우 강경파의 시각만을 대변하는 건데 이 기사를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짚어본 거고요. 네, 그 뉴스 자체도 국제적인 큰 뉴스고 이런 핵협정 파기는 우리가 이제 또 북한과 핵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여기서 어깃장을 놓기 좋은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심지어 이번에 협정을 파기하는 이유에 대해서도요, 북한과의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란을 몰아붙인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지 않은 뉴스입니다. 좋지 않은 뉴스인데 여기서 갑자기 이란이 중동을 먹으려고 하고 있다. 이게 나올 뉴스가 아니죠.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삼성과 관련된 큰 뉴스가 오늘 아침에 눈에 띕니다. 2008년 4월 달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차명 계좌가 문제가 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삼성과 이건희 회장이 약속한 차명 계좌의 실명 전환과 누락된 세금 납부 약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오늘 아침에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4조 원대에 달하는 돈이요, 국고에 환수되지 않았고 이건희 회장에게 건네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뉴스인데요. 한겨레만 사실상 단독으로 실었던데, 이게 이런 거예요. 크게 문제가 됐어. 2008년에, 그죠? 뭐, 그림도 튀어나오고, 차명계좌 튀어나와가지고 막 조단위 4조 이상의 돈이 차명으로 숨겨져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다 이제 실명 전환을 하고 문제 해결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차명계좌가 있는데 그 차명을 원래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은 이제 벌금을 내고 과징금을 내고 과징금과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실명 전환이 93년에 됐어요. 1993년에 돼서 그때 이후로는 만약에 실명 전환을 나중에 하게 되면 들켜서 그 사이에 이자나 배당의 99%까지 가져갑니다. 99%. 그게 이자 배당 다 뺏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가액의 절반 가까이 과징금으로. 그러면 4조면 2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금이. 2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 하나도 안 냈다는 거죠. 네, 하나도 안 내고요. 고스란히 다 이건희 회장이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가져갔냐면 그 김은지 기자나 전화 들키면 실명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고 차명이 있는 그대로를 해지해버린 겁니다. 그냥 해지하고 해지했으니까 돈을 찾을 거 아닙니까? 돈을 찾아가지고 이건희 회장 통장에 입금하거나 혹은 차명 상태에서 그냥 이체를 한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자기 돈을 자기 계좌에 넣은 거잖아요. 근데 자기 돈이라는 게 들켰으니까 과징금 내야 되는데 차명 상태에서 그냥 이체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푼도 추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시에 금융당국이 차명 계좌는 비실명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에 따른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다라는 아주 독특한 논리를 가져다 대면서 일종의 봐준 거죠. 아주 크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이렇게 해봐요. 우선 이만큼이 없습니다. 아니 이거보다 적은 액수로 하더라도 우리가 이 차명으로 있다가 들켜봐요. 그렇게 봐주나. 이건 삼성만 가능한 거고요. 추징하면 됩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세금 많이 늘어나겠네요. 자, 이거 지켜봐야 할 뉴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풀리나. 네, 국감발 자료로 나온 거라서요. 금융감독원이 낸 자료 그 자체입니다.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예. 삼성이니까 가능했던 거고요. 그게 뭐 100억, 200억도 아니고 4조인데. 자, 앞으로 이 세금은 어떻게 되나 우리가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또 다스 관련된 뉴스도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가 2015년 다스 협력업체를 직접 설립했다라는 일요신문 보도입니다. 국내에서 이 씨가 임원으로 등기된 회사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또 이 씨가 세운 회사와 같은 주소지에 쓰인 중소업체가 정체불명의 자금 1,400억 가까이를 다스에 입금한 정황도 있다고 합니다. 일요신문이 특종을 했네요. 예, 다스와 관련해서 뉴스공장에서 특종하고요. 시사인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네. 주진우 기자 여기 먼저 나왔기 때문에 뉴스공장에 먼저 했고, 그리고 JTBC, 예. 중국에 있는 다스 협력업체들의 사장이 이시영 씨, 네 군데 알짜, 이런 단독이 나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단독이네요. 일요신문에서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본인이 직접 회사 설립을 한 게 드러났다, 처음으로. 예, 국내에서요. 예, 그런데 그 회사는 다스로부터 하청을 받는 회사인데, 또 알짜 회사란 얘기죠. 근데 여기는 자본금 1억인데, 다스의 또 다른 협력업체 400억 자산이 있는 회사를 인수했다. 거꾸로 돼야 되는데, 예. 굉장히 신기하죠? 예. 회사는 훨씬 작은데, 예.
이시영 씨가 가지고 있는 임원으로 등재된 회사에서 도도란 다스가 훨씬 큰 회사를 인수해버렸다. 이게 하나의 덩어리고요. 또 하나의 덩어리는 그 회사, 지금 이야기한 SM이라는 회사하고 같은 주소지에 있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회사에서 정체불명의 아주 큰 돈이 네, 생겼다는 1,400억대 돈이 다수로 입금이 됐다. 그런데 이 주소지를 같이 쓰는 그 SB 글로벌 로지스라고 하는 회사는 그 정도 돈이 있을 수가 없는 자산이 70억짜리 회사다. 네, 유령회사로 의심된다라는 거죠. 예. 뭔가 바쁘고 복잡하게 돈이 왔다 갔다 하나 봅니다, 거기서. 예. 이걸 이제 뭐 전문가들, 얘기로는 꼭 이 경우가 그 경우다 단정할 수 없으나, 예. 재벌이 경영권을 승계할 경우에 직접 그 눈에 드러나는 회사로 승계하지 않고 이렇게 그 회사가 재하청 주는 회사를 통해서 쿠션으로 승계하는 경우가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예, 다스와 관련된 뉴스들이 조금씩 그동안은 없었던 전혀 다른 종류의 특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추적해 가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BBK 사건의 투자 피해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를 형사고발했습니다. 혐의는 직권남용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영사가 2011년 김경준 씨를 압박해서 투자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여기도 또 관련 뉴스네요. 예. 저희 뉴스공장에서 한 달 반 전부터 이 140억을 돌려받기 위해서 청와대 민정 라인과 LA 총영사였던 김세수 씨가 이 일개 사기업 다스가 140억을 돌려받기 위해서 동원됐다. 공권력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런 특종을 계속 보도해 왔는데 이제 그 뉴스를 이분들이 들었겠죠. 예. 이제 실소유자 논란을 들면서요. 이번에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LA 총영사였던 김재수 씨가 원래는 피해자들, 옵셔널 벤처스의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돈을 다스가 가져갔다. 이건 직권남용이다라고 고발을 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서울중앙지검이 다음 주 초에 수사 부서를 배당할 방침이라고 하는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겠네요. 140억만 없었어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 텐데, 예. 끝없는 욕심이 다행이죠, 뭐, 저희 입장에서는. 끝없는 욕심이.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달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에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그 앞에서 부관참시 퍼포먼스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있다라는 구체적인 정보가 나와서요.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건 정말 전직 대통령이었단 말이죠. 전직 대통령이 공회에 대해서 장례식을 하는데 예. 현직 대통령의 직속 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나서가지고, 예, 부관 참시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예, 국가정보원 A씨의 진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또 관련된 문건들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때 한 게 이제 대통령 묘를 파헤치는 퍼포먼스를 한 거거든요. 당시에 그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와가지고, 예, 가묘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부관참시라고 하죠. 부관참시 퍼포먼스를 한 것이고, 그래서 참배원 시민들을 때리기도 했죠. 네, 욕설도 하고, 폭행도 하고, 거기다가 곡괭이 들고 와서 퍼포먼스를 펼쳤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 국정원이 시켰다라는 의혹이 있는 건데요. 지금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관련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뭐, 본인은 부인하겠지만, 문건이 나와버렸는데 어떡해요. 예. 네, 게다가 또 국정원 요원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사실을 진술했다라고 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걸 후레자식이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는 아닌데, 대단합니다. 정말. 자, 그 퍼포먼스 역시,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기억을 떠올려보면,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했던,
보수단체의 시위들, 예. 그 시위들 대부분은 사실은 국정원하고 관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것만, 이 정도 퍼포먼스 때인데 이것만 했겠습니까? 자, 다음 수는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요, 내년 4월 16일까지 연장됩니다. 이거 뭐 너무 당연하게 발부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네, 발부됐습니다. 자, 다음 수는요. 네, 바른정당과의 보수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이번 주에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혁신위원회에 공고한 대로 탈당 권유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번 달 말쯤 자동으로 제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핵심은 이거죠, 이제. 예. 이건 결국 전부 다 바른정당하고 통합하려고 하는 건데, 바른정당 내에 이제 자강파들은 안 가려고 하는 거니까, 자강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탈당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2명이 되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12명이 넘어서면, 자유한국당이 단독으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모든 법안을 저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명, 12책의 배가 모자란 상태거든요. 12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고, 사실상 개별 탈당이든 혹은 뭐 집단 탈당이든은 지금 분위기로는 거의 정해진 것 같고요. 숫자가 그리고 시기가 문제겠죠. 네, 오늘 통합파 의원들은 최고위원회여서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문제를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남은 사람들도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바른정당 자강파가.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과 국민의당의 안철수계라고 구분할 수 있는 국민의당의 세력과 예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예. 아마 합치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연대체를 만들려고 하겠죠. 예. 네, 그래서 공동교섭단체를 꾸리는 방안을 양당 일부 관계자들이 논의하고 있다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요. 예. 내년 지방선거 전 당대당 통합까지 염두에 두고 1단계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의 통합파를 끌고 가고, 그리고 자강파는 국민의당 안철수계와 연대를 모색하고,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당의 비안철수계 의원들도 숫자가 상당하거든요. 예, 30명, 뭐 20명에서 30명 사이 될 텐데, 그분들이 또 집단으로 별도의 행동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도미노 정계 개편 시작된 걸로 봐야 하지 않겠는가. 네. 국민의당도 지금 체제로 계속 가느냐 아니냐의 갈림길에 바른정당보다는 뒤에 벌어질 일이긴 하지만 벌어지겠네요. 네. 이건 저희가 박지원 대표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그쪽 사정은 어떻게 되는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오늘은 잠시 후에 또 2명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주진우 기자하고 안한구 청장.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 기자, 안한구 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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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검색어 1위가 닿습니다. 네. 저희가 거의 2달여간, 예, 이 다스 얘기를 해왔는데 드디어 이제 검색어에 막 올라오고. 드디어 네.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다른 미디어들도 이 다스 관련 소식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웬만한 기사의 댓글을 보면 다스는 누구 거냐고 자꾸 다들 묻고 있습니다. 다 알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기사와 관련된 댓글을 달고, 그런데 다스는 누구 거냐고, 예. 뭡니까. 용어가 통일이 안 됐어요. 예. 누구 걸까요? 또, 누구 것인지요? 것입니까? 누구 건가? 예. 오늘 통일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로. 예. 통일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스는 여기서 누구 겁니까는 쌍기역이 아닙니다. 네. 그냥 누구 겁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오랫동안 질문해 왔는데, 예. 실제 이제 조사도 있겠죠? 네, 수사팀에서
지금 저기 뉴스공장 몰아듣기하고 그다음에 시사인 네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자, 몰아듣기. 예. 왜냐하면 실제 다스 관련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예. 자, 우리가 시작한 지가 거의 2달이 다 되는 주준희 기자 그 사이에 또 초기에 공개했던 문서 이외에 취재한 거 없나요? 네. 취재한 거 많습니다. 그 중에 다는 얘기하지 말고 예. 일부만 얘기하자면. 지금 다스에서 이시영 씨의 차명 회사가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요신문에 의해서. 네. 예. 다스의 계열사가 8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계열사가 80개. 네. 그리고 협력업체죠. 협력업체 네, 주요 협력업체가 10여 개 있는데 그거 대부분 알짜 회사는 다 이시영 겁니다. 그러니 동료 기자들의 추격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시영 씨가 이 다스의 협력업체들 중에 중국의 협력업체 네 곳은 협력업체가 아니죠. 중국의 자회사 네 곳은 이미 대표가 돼 있고 그거 외에 국내 협력업체가 80여 개가 되는데 그중에 이제 매출을 제대로 내는 아주 알짜 회사들은 사실상 이시영 씨가 지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각하는 땅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다스 공장 주변에 있는 땅 그리고 경주 포항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땅 그리고 금강휴게소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주변의 땅 이 부분에 알짜배기 땅들 이명박 주변에 알짜배기 땅들이 숨어 있습니다. 더더욱 재밌는 것은 다스 소유 그리고 이명박 친인척 소유 중에 땅이 용도 변경돼가지고 갑자기 임야가 상업지구로 바뀐다던가 도로가 난다던가 다스 주변 그러니까 그 경주 다스 공장 주변에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보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혼자 다 하면 재미없잖아. 책임도 없지만 다 할 수도 없어요. 네. 하여튼 여기서 핵심은 이제 국내 협력업체들을 잘 봐야 된다. 다스에. 예. 그리고 그 주변 땅도 같이 보면 좋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실제 일요신문이 이제 보도를 했죠. 일요신문 지금 얘기한 것과 연장선상의 맥락에서 두 개 회사를 지목해서 의심스럽다라고 저희가 브리핑에서도 잠깐 다뤘는데 S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시영 씨,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가 직접 회사를 설립한 곳이고 그런데 이 회사는 다스로부터 대부분의 물량을 하청받는 곳이고 현대차가 다스한테 물량을 주면 다스가 고스란히 SM에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SM은 자본금이 1억에 불과한데 알고 봤더니 다른 다스 협력업체 400억대 자산 몇십 배 큰 회사를 인수했더라. 보통 거꾸로인데 요 뉴스가 하나 나왔죠. 예. 예, 그 한 40배 정도 되는 회사를 먹은 거죠. 자산 규모로 봤을 때. 그러면 이시영 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자녀인데 그분이 40배 정도 되는 자산을 가져가지고 그 다스 물량을 다 그쪽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소위 말하는 일감 몰아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다스가 그러니까 다스는 안정적으로 현대자동차로부터 물량을 받아서 매출이 뭐 조 단위가 나고 있으니까요. 그 물량을 받은 다음에 하청업체에 고스란히 넘겨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재벌들이 이제 제 2세 승계를 할 경우에 그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일단 종잣돈을 만든 다음에 뭐 상장을 해서 상장 차익을 남긴다든지 해서 그 자금으로 또 다른 주식을 취득하고 해서 승계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구조가 다스의 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이시영 씨가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계열사를 일단 지배한 다음에 계열사를 이렇게 인수합병식으로 이제 키우고 그래서 그 계열사로 거꾸로 지분을 인수해서 사실상 전체를 지배한다. 이런 방식으로 다른 재벌도 합니까? 예, 그 대부분의 재벌 승계가 그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졌죠. 현대차가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들킨 것 같은데 이거. 네. 그리고 작년 12월 달부터 이제 그 중국 법인들 전부 다 그
법정 대표를 바꿨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을 중국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예. 대부분 넘길 수 있는 건 다 넘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그 다른 사람 대표로 되어 있는 것은 중국인들로 보이는 예. 그러니까 아마 합작회사 형태로 그래서 설립이 돼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를 제외한 거는 다 넘기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다스와 BBK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 관련된 그 계속 보도를 이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싱가포르에서 괴 자금이 중국으로 자꾸 움직여서 미국 정보당국에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자금이요? 네, 네. 미국에 계속 취재 간 내용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 내용도 조만간 나오죠. 그렇습니다. 네,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우 재밌어. 네. 그리고 그 일요신문에서 보도된 내용 중에 두 번째가 있죠. 두 번째. 예. 제가 그걸 잠깐 요약하자면 SB 이제 지금 얘기한 이제 그 SM이라는 회사 이 회사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추린 건데도 이렇게 다른 회사 이름도 많이 나오지만 오늘은 이제 두 개. 이게 이명박 집안의 특징입니다. 회사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그래서 지난번에 김재정 씨가 돌아가셨을 때 청와대에서 난리 나서 빨리 가져와 봐라. 내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있었어? 이런 거였습니다. 어쨌든 회사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일요신문의 특종도 회사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BBK도 엄청 많이 등장하죠. 그중에서 이제 핵심만 요약하면 이 시영 씨가 세운 회사가 하나 있다. 그 회사가 다스로부터 전량 하청을 받는다. 그런데 이 회사는 1억짜리 자본금인데 또 다른 다스의 협력업체 훨씬 등치가 40배가 큰 회사를 인수해버렸다. 훨씬 작은 회사가 그 돈을 어디서 났을까? 뭐 이런. 그런데 이게 이제 대기업들이 경영권 승계할 때 하는 방식이다. 예. 재벌들이 협력업체에다 일감을 몰아준 다음에 그 회사가 사실상 알짜가 회사가 되는 거죠. 지배력을 가지고. 두 번째 이제 얘는 뭐냐면 지금 얘기한 이 SM이라는 회사하고 같은 주소지에 있는 회사입니다. 예. 같은 주소지에 있는 회사. 이게 또 특징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BBK도 다 같은 데 있었거든요. LK이니 뭐 이런 회사들이 다 같은 건물에 같은 사무실 쓰고 같은 계좌에서 나온 돈으로 이제 용품 구입하고 같은 격리를 쓰고. 눈 가리고 아웅 작전이라고. 네. 고급 작전인데 어쨌든 같은 회사, 같은 주소지에 SB 글로벌 로지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이 회사의 특이점은 뭐냐면 이 회사의 매출은 뭐 50억, 한 70억 정도 되는데 자산이. 근데 이 회사가 갑자기 1,485억을 작년에 다수로 지급을 합니다. 이 회사의 자산 규모를 볼 때 그 이전에도 없었고 왜냐하면 2013년, 2015년 이 회사의 매출액이 5천만 원대예요. 5천만 원대인데 1,450억 원. 예, 1,485억 원. 85억을 작년에 갑자기 다스로 입금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매출을 일부러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보통 주식회사에서 상장돼 있는 경우에 실제로 매출이 없는데 매출을 부풀려서 그렇죠. 마치 이 회사가 영업이 잘 되는 것처럼 해서 주가를 올릴 때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상장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매출을 실제로 그렇게 지금 갑자기 그렇게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공장이라면 뭐 그 라인도 있을 테고 생산 라인이 따로 있을 텐데 갑자기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자금을 이전하기 위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금을 이전하기 위한 경우다. 네. 갑자기 돈이 이쪽에서 필요한 경우에 매출을 일으켜서 실질적인 매출은 안 일어났는데 자금을 옮기기 위해서 매출이 일어난 것처럼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이게 진짜 이상한 것은 SB 글로벌 로지스라는 회사는 다스에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물건은 여기서 다스로 가고 돈은 다스에서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가 되죠. 그런데 기록상으로는 이 조그만 납품업체가 1,485억을 다스에 입금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그 회사는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2013년, 2015년이
5천만 원, 6천만 원대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명박 주변 회사에서는 다 이래요. 그런데 2013년, 2015년에는 5천만 원, 6천만 원대 매출이었는데 2016년 다음에 갑자기 1,485억을 거꾸로 다스에 입금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 다스의 하청회사지만 이것도 하나 주목해봐야 되는데 다스는 현대차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스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게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이 됐거나 대통령이 됐을 때인데 두 번의 점프가 있는 거죠. 네, 점프가 있는데 그때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정몽구 회장이 갑자기 특별 사면을 받아요. 근데 그분은 대법원에 법원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30 며칠, 40 며칠 안에 그냥 특별 사면을 받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말랐겠죠, 30일이면. 네. 그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회사가 생기거나 자회사가 생기거나 아니면 돈 거래가 있거나 그렇습니다. 이게 다스, 현대차의 고리도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기자분들이 굉장히 큰 기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답답해 죽겠네. 이 SB 글로벌 로지스라는 회사는 특이한 점이 자산이 대부분 현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현금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회사를 청산하거나 없애버리기가 쉽죠. 그렇습니다. 예, 문제가 되면 싹 없애버리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건 2개 정도의 회사를 일요신문이 이제 추적한 것이고 80여 개가 있다고 하니 네. 추적해보면 많은 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쉽습니다. 네. 다 쓰면 누구 겁니까? 중간중간에 한 번씩 물어주고요. 게다가 또 BBK 투자자들이 드디어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네. 네. 직권남용인데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사기업의 돈을 받아주기 위해서요. 피해자들의 돈인데 그 다스의 돈을 받아주기 위해서 청와대와 그 정부가 움직였다는 게 문서에 지난 한 달, 2달 전에 계속 공개했던 문서의 이야기죠. 네, 고소장의 그 핵심이기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김재수 LA 총영사 그분은 지금 입을 닫고 좀 도망 다니고 있어요. 기자들의 도망 다니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그 양 안무개 씨가 지금도 현직 공무원 상태예요. 그리고 그분은 저한테도 그랬고 저한테도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문서는 그러니까 민정이 있었던. 네네. 다스 담당자가 아니고 BBK 담당자였습니다. 그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자기가 이 서류를 만들고 다스를 위해서 활동을 했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이미. 저한테도 그랬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했습니다. 이 문서는 내가 만든 게 맞다고. 네네. 네. 그래서 그냥 굴러가면 됩니다. 네. 이 문서를 본인이 청와대 민정에 있을 때 본인이 만든 게 맞다고 자기가 방송에서 공개한. 청와대에서 만든 문건이 왜 다스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청와대 민정 라인에 있던 사람이 만든 문서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그 문서의 내용은 분명히 다스라는 사기업을 챙기는 내용인데, 근데 이제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내가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추적이 필요 없어요. 인정이 됐다니까요. 네, 인정이 됐습니다. 본인이 내가 만든 게 맞다고. 그래서 지금 시절에.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이제 고소를 했으니까 그분들이 일단 자기들의 받을 돈을 청와대가 움직여서 다른 다스로 지금 돈을 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은 자기들이 받아야 될 돈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고소를 했어야 되는 이야기죠. 옵셔널 벤처스 입장에서는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게 옵셔널 벤처스 주가를 조작해가지고 뻥튀기 된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튄 거 아닙니까? 미국 법원에서 결론이 났죠. 네, 미국 법원에서 이거는 옵셔널 벤처스 투자자의 돈이다 하고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라고 했는데 그 돈이 글로 안 가고 왜 다스로 가요? 예. 그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을 해서 만든 돈이 왜 다스로 갑니까? 옵셔널 벤처스하고 다스는 아무 상관이 없어야 하는 건데. 예.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조금씩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을 해볼까요? 본론? 이제 끝날 때쯤 본론을 합니까? 아직 10분 가까이 남았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면 아니 이렇게 의혹이 많은 사건인데 도대체 2007년에는 왜 이게 안 밝혀졌을까? 이 얘기를 이제 할 때가 됐죠. 예. 그 본론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아까 연결되는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도곡동 땅이 263억에 팔렸지 않습니까? 그건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오늘은. 그래서 일단 도곡동 땅이 예, 거기서 도곡 땅이 팔린 돈이 도곡동 땅이 누구 것이냐 검찰에서 발표를 할 때 예. 이상은 그 김재정도 아닌 제3의 것으로 보인다 주인이. 잠깐만요. 이렇게 확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이 도곡동 땅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까지 다스 얘기를 했는데 다스에서 BBK에 190억을 투자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의 주인이 누구냐가 결정되면 BBK의 주인이 누군가가 결정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다스에서 BBK로 들어간 돈, 그 돈을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도곡동 땅을 팔아서 그 돈이 일로 들어왔거든요. 예. 도곡동 땅을 팔아서 그 돈이 들어와서 그 돈이 다스에서 BBK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면 도곡동 땅은 누구의 땅이냐 이게 당시 2007년에 네. 논란의 중심에 있었죠. 검찰이 결론을 예. 그때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그렇죠. 냈고 1차 결론 제3자의 것으로 네. 보인다. 그런데 그 263억 중에 190억이 들어갔는데 네. 그걸 역으로 다스.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양도소득세라든지 예. 세금을 다 떼고 난 다음 금액이 한 그 정도 될 것 아, 같아요. 그럼 전액이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 전액이, 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다스로 들어갔는데 그게 제3자의 것이었다고 결론이 났다면 제 3자의 것 얘기를 할 텐데 도곡동 땅이 그때 그 땅이 사실은 현대 소유였어요. 사실. 그렇죠. 네. 네. 현대 소유였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 건설할 때 현대 소유였었습니다. 네. 그때는. 그래서 현대 건설 주변을 취재했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 당시만 해도 건설회사는 그 건설회사 임원들이 그 건설회사 땅, 좋은 땅 있잖아요. 개발 부지 땅을 차명으로 먼저 사두거나 차명으로 이렇게 던져 놓는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현대건설의 임원들 명의로 정주영 회장이 땅을 사서 차명으로 보관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삼성 케이스를 건물을 생각하시면 쉽죠. 그렇죠. 네. 삼성의 지금 오늘 브리핑에서 다루는 임원들한테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 이병철 시대부터 비자금 통장을 쫙 깔아줬죠. 그렇죠. 임원들 명의로 쫙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으로 있다 그게 나중에 들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삼성의 경우고 이 현대 건설은 부동산 회사니까 건설 회사니까 그때는 땅에다가 쫙 묻어뒀는데 네네. 그 땅 주인들을 그 현대 임원들 명의로 해줬다. 그건 네. 모든 특별히. 건설회사가 다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정주영 회장이 특별히 그 이명박 전 현대건설 사장을 예뻐해가지고 거기다 묻어놨는데 그 이명박 그 사장이 나가면서 입을 딱 닫고 이건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라고 현대건설의 임원들이 얘기한 적이 있다. 예, 현대건설에서 이명박 씨하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거기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주영 전 회장께서 이명박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라. 저쪽에다는 오줌도 싸지 마라. 이런 특별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삼성에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삼성 이병철 회장 혹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을 다른 임원의 이름으로 놔뒀는데 이 임원이 회사를 관두면서 이거 내 명의로 된 거 아니야 하고 먹어버린 거죠. 네. 그런 케이스가 바로 이 도곡동 땅 케이스라고 2007년 취재 당시 현대건설의 전직 임원이 얘기한 적이 있고 그렇게 취재된 적이 있다. 네. 그게 이제 도곡동 땅의 기원이지 않겠는가 하는 네. 거 기원입니다.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땅을 팔았어요. 자꾸 미궁으로 빠지는데요. 그러니까 그 263억 중에서 190억이 일단 다스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스로 들어간 190억이 그럼 제3자의 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검찰 조사로는 도곡동 땅을 판 돈은 이것은 제3자의 돈이라고 한 것 같으니까 여기서 제3자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도곡동 땅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그 다음에 처남의 명의로 돼 있었거든요. 다스처럼 똑같이. 예. 두 사람의 명의로 돼 있었는데 두 사람 게 아니고 제3자의 명의인 것 같다. 명의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었고요. 예. 그랬으면 다스 입장에서는 그 제3자의 땅이 판 돈이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돈의 그 회계 처리를 예. 어떻게 해놔야 되는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남의 돈이 들어온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나중에 다스로 들어왔거든요. 예. 140억하고 50억을 미리 받았는 거하고 다스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 지금 안에서 PD께서 지시사항 내려왔어요. 이제 좀 본론으로 좀 가자고 좀. 아니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론을 가려고 이렇게 시간이 끝나가는데. 자, 2007년에 지금 네. BBK 수사 얘기 나왔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그 내부자한테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문자 하나 얘기하고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괜찮겠습니까? 네. 지금 리얼타임으로 벌어진 일이기 네. 때문에. 2007년에 삼성병원 특실에서 이상은 회장, 그러니까 다스 회장 조사받으면서 한나라당 경선이 있었습니다. 2007년에. 그렇죠. 네. 이명박, 박근혜. 그렇죠. 큰 경선이었죠. 한나라당 경선까지만 해도 MB는 죽었구나 했답니다. 그랬는데 아하. 대선 후보가 MB로 결정된 후에 180도 검사들이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막 덮어줘가지고 저도 신기했습니다. 안 먹히던 내용도 다 들어줍니다. 억지 주장도 다 오케이 합니다. 라고 당시 이 관련자였던 사람한테서 문자가 온 거예요? 이명박의 가신한테서 지금 사실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본론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본론으로. 지금 본론인데 3분 남았어요. 이제 본론으로. 자, 본론 제3자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제3자 다스가 제3자의 것으로 보여서 다스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돈은 나중에 좀 전부 다스로 돌아왔어요. 140억과 50억이. 지금 그래서 다스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네. 그 제3자가 그 누구길래 다스 것으로 그냥 해도 그냥 가만히 두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스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게 중요하죠. 자, 이게 이제 총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너무 어려워. 좀 어려운데 뭐냐면, 자, 이 도곡동 땅, 네, 도곡동 땅이라는 게 이것은 형의 돈도 아니고 천원 돈도 아니다. 제3자 거다. 제3자가 누군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3자 거다. 근데 제3자 돈이 다스로 들어갔잖아요. 예. 그리고 제3자 돈이 BBK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제3자 돈이 다시 돌아왔어요. 다스로. 예. 저기 이명박 대통령 호가 제3자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제3자가 결국은 다스 주인이고 BBK 주인이고 도곡동 땅 주인 아니냐. 네. 이 제3자가 누구길래 그 제3자 돈을 다스는 끌어안고 있느냐. 그리고 제3자 돈을 청와대에서 막 도와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민정하고 이거는. 네. 이 제3자가 있다. 그 제3자는 누구일까요?로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3자는 누구일까요? 복잡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 검찰의 결론에 따라가더라도 도곡동 땅 주인과 그리고 다스 주인과 그리고 BBK 주인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거하고 다른 제3자 아니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오늘의 핵심 본론인가요? 아니죠. 이제 본론으로 가셔야죠. 아직 안 이제 했죠. 이걸 자랑으로 깔아놓고 그다음에 검찰이 당시에 어떻게 이걸 털어주느냐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시간이 1분 남았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원래 오늘 주제는 이거는 본론은 네. 당시 검찰은 이 많은 의혹들을 어떻게 정리했는가. 어떻게 덮어줬느냐. 특별히 후반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명박의 돈을 어떻게 숨겨줬는지 예. 두 번의 특검이 있었지 않습니까? BBK 특검과 내곡동 특검.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과 그 다스의 자금을 들여다볼 기회가 특검에는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다스를 하면서 다스를 특검하면서 돈이 나왔어요. 100억 원대 비자금이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덮어줬느냐. 돈을 어떻게 검찰이 덮어줬느냐가 핵심인데. 그 핵심에 들어가기 전에 설명만 잔뜩 하다가 자, 이 본론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도 못 들어가고 끝났습니다. 주진희 기자, 안하고 청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 씨가 원래는 피해자들, 옵셔널 벤처스의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돈을 다스가 가져갔다. 이건 직권남용이다라고 고발을 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서울중앙지검이 다음 주 초에 수사 부서를 배당할 방침이라고 하는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겠네요. 140억만 없었어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 텐데 예. 끝없는 욕심이 다행이죠, 뭐, 저희 입장에서는. 끝없는 욕심이.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달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에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그 앞에서 부관참시 퍼포먼스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있다라는 구체적인 정보가 나와서요.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건 정말 전직 대통령이었단 말이죠. 전직 대통령이 공회에 대해서 장례식을 하는데 예, 현직 대통령의 직속 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나서가지고 예, 부관 참시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예, 국가정보원 A씨의 진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또 관련된 문건들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때 한 게 이제 대통령 묘를 파헤치는 퍼포먼스를 한 거거든요. 당시에 그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와가지고 예, 가묘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부관참시라고 하죠. 예, 부관참시 퍼포먼스를 한 것이고 그래서 참배온 시민들을 때리기도 했죠. 네, 욕설도 하고 폭행도 하고 거기다가 곡괭이 들고 와서 퍼포먼스를 펼쳤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 국정원이 시켰다라는 의혹이 있는 건데요. 지금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관련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뭐 본인은 부인하겠지만 문건이 나와버렸는데 어떡해요. 예. 네, 게다가 또 국정원 요원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사실을 진술했다라고 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런 걸 후레자식이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는 아닌데 대단합니다. 정말. 자, 그 퍼포먼스 역시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기억을 떠올려보면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했던 보수단체의 시위들. 예. 그 시위들 대부분은 사실은 국정원하고 관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것만 이 정도 퍼포먼스 때인데 이것만 했겠습니까? 자, 다음 수는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요, 내년 4월 16일까지 연장됩니다. 이거 뭐 너무 당연하게 발부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네, 발부됐습니다. 자, 다음 수는요. 네, 바른정당과의 보수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이번 주에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혁신위원회에 공고한 대로 탈당 권유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번 달 말쯤 자동으로 제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핵심은 이거죠, 이제. 예. 이건 결국 전부 다 바른정당하고 통합하려고 하는 건데, 바른정당 내에 이제 자강파들은 안 가려고 하는 거니까, 자강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탈당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2명이 되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12명이 넘어서면, 자유한국당이 단독으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모든 법안을 저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명, 12책의 배가 모자란 상태거든요. 12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고 사실상 개별 탈당이든 혹은 뭐 집단 탈당이든은 지금 분위기는 거의 정해진 것 같고요. 숫자가 그리고 시기가 문제겠죠. 네, 오늘 통합파 의원들은 최고위원회여서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문제를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남은 사람들도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바른정당 자강파가.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과 국민의당의 안철수계라고 구분할 수 있는 국민의당의 세력과 예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예. 아마 합치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연대체를 만들려고 하겠죠. 예. 네, 그래서 공동교섭단체를 꾸리는 방안을 양당 일부 관계자들이 논의하고 있다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요. 예. 내년 지방선거 전 당대당 통합까지 염두에 두고 1단계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의 통합파를 끌고 가고, 그리고, 자강파는 국민의당 안철수계와 연대를 모색하고,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당의 비안철수계 의원들도 숫자가 상당하거든요. 예, 30명, 뭐 20명에서 30명 사이 될 텐데, 그분들이 또 집단으로 별도의 행동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도미노 정계 개편 시작된 걸로 봐야 하지 않겠는가. 네. 국민의당도, 지금 체제를 계속 가느냐 아니냐의 갈림길에 바른정당보다는 뒤에 벌어질 일이긴 하지만 벌어지겠네요. 네. 이건 저희가 박지원 대표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그쪽 사정은 어떻게 되는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오늘은 잠시 후에 또 두 명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주진우 기자하고 안한구 청장.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 기자, 안한구 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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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검색어 1위가 닿습니다. 네. 저희가
거의 2달여간, 예, 이 다스 얘기를 해왔는데 드디어 이제 검색어에 막 올라오고. 드디어 예.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다른 미디어들도 이 다스 관련 소식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웬만한 기사의 댓글을 보면 다스는 누구 거냐고 자꾸 다들 묻고 있습니다. 다 알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기사와 관련된 댓글을 달고, 그런데 다스는 누구 거냐고, 예. 뭡니까. 용어가 통일이 안 됐어요. 예. 누구 걸까요? 또, 누구 것인지요? 것입니까? 누구 건가? 예. 용어를 통일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로, 예. 통일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스는, 여기서 누구 겁니까는 쌍기역이 아닙니다. 네. 그냥, 누구 겁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오랫동안 질문해 왔는데, 예. 실제 이제, 조사도 있겠죠? 네, 수사팀에서 지금 뉴스공장 몰아듣기하고 그다음에 몰아듣기. 시사인 네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자, 몰아듣기. 예. 왜냐하면 실제 다스 관련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예. 예. 자, 우리가 시작한 지 거의 2달이 다 돼가는 주준희 기자 그 사이에 또 초기에 공개했던 문서 이외에 취재한 거 없나요? 네. 취재한 거 많습니다. 그 중에 다는 얘기하지 말고. 네. 일부만 얘기하자면. 지금 다스에서 이시영 씨의 차명 회사가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요신문에 의해서. 네. 다스의 계열사가 8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계열사가 80개. 네. 그리고 협력업체. 네, 주요 협력업체가 10여 개 있는데 그거 대부분 알짜 회사는 다 이시영 겁니다. 그러니 동료 기자들의 추격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시영 씨가 자, 앞으로 이 세금은 어떻게 되나 우리가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또 다스 관련된 뉴스도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가 2015년 다스 협력업체를 직접 설립했다라는 일요신문 보도입니다. 국내에서 이 씨가 임원으로 등기된 회사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또 이 씨가 세운 회사와 같은 주소지에 쓰인 중소업체가 정체불명의 자금 1,400억 가까이를 다스에 입금한 정황도 있다고 합니다. 일요신문이 특종을 했네요. 예, 다스와 관련해서 뉴스공장에서 특종하고요. 네, 시사인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네, 주진희 기자 여기 먼저 나왔기 때문에 뉴스공장이 먼저 했고, 그리고 JTBC, 예, 중국에 있는 다스 협력업체들의 사장이 이시영 씨, 네 군데 알짜 이런 단독이 나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단독이네요. 일요신문에서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본인이 직접 회사 설립을 한 게 드러났다 처음으로. 예, 국내에서요. 예, 그런데 그 회사는 다스로부터 하청을 받는 회사인데 또 알짜 회사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자본금 1억인데 다스의 또 다른 협력업체 400억 자산이 있는 회사를 인수했다. 거꾸로 돼야 되는데, 예. 굉장히 신기하죠? 예. 회사는 훨씬 작은데, 예. 이시영 씨가 가지고 있는 임원으로 등재된 회사에서 또 다른 다스가 훨씬 큰 회사를 인수해버렸다. 이게 하나의 덩어리고요. 또 하나의 덩어리는 그 회사, 지금 이야기한 SM이라는 회사하고 같은 주소지에 있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회사에서 정체불명이 아주 큰 돈이. 네, 1,400억대 돈이 다스로 입금이 됐다. 그런데 이 주소지를 같이 쓰는 그 SB 글로벌 로지스라고 하는 회사는 그 정도 돈이 있을 수가 없는 자산이 70억짜리 회사다. 네, 유령회사로 의심된다라는 거죠. 예. 뭔가 바쁘고 복잡하게 돈이 왔다 갔다 하나 봅니다, 거기서. 예. 이걸 이제 뭐 전문가들, 얘기로는 꼭 이 경우가 그 경우다 단정할 수 없으나, 예. 재벌이 경영권을 승계할 경우에 직접 그 눈에 드러나는 회사로 승계하지 않고 이렇게, 그 회사가 재하청 주는 회사를 통해서 쿠션으로 승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예. 다스와 관련된 뉴스들이 조금씩 그동안은 없었던 전혀 다른 종류의 특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추적해 가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BBK 사건의 투자 피해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를 형사고발했습니다. 혐의는 직권남용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영사가 2011년 김경준 씨를 압박해서 투자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여기도 또 관련 뉴스네요. 예. 저희 뉴스공장에서 한 달 반 전부터 이 140억을 돌려받기 위해서 청와대 민정 라인과 LA 초임영사였던 김세수 씨가 이 일개 사기업 다스가 140억을 돌려받기 위해서 동원됐다. 공권력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런 특종을 계속 보도해 왔는데 이제 그 뉴스를 이분들이 들었겠죠. 예. 이제 실소유자 논란을 들면서요. 이번에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LA 촌영사였던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도 이 협정 파기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크거든요. 네, 심지어 공화당 안에서도요.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의회에서 합의를 봐야 되는 문제인데 60일 안에 결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세에서 세계 화약고에 불을 지피는 이란은 대단히 미국적인 그것도 미국에서도 대단히 극우 강경파의 시각만을 대변하는 건데 이 기사를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짚어본 거고요. 네, 그 뉴스 자체도 국제적인 큰 뉴스고 이런 핵협정 파기는 우리가 이제 또 북한과 핵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여기서 어깃장을 놓기 좋은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심지어 이번에 협정을 파기하는 이유에 대해서도요. 북한과의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란을 몰아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지 않은 뉴스입니다. 좋지 않은 뉴스인데 여기서 갑자기 이란이 중동을 먹으려고 하고 있다. 이게 나올 뉴스가 아니죠.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삼성과 관련된 큰 뉴스가 오늘 아침에 눈에 띕니다. 2008년 4월 달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차명 계좌가 문제가 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삼성과 이건희 회장이 약속한 차명 계좌의 실명 전환과 누락된 세금 납부 약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4조 원대에 달하는 돈이요. 국고에 환수되지 않았고 이건희 회장에게 건네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뉴스인데요. 한겨레만 사실상 단독으로 실었던데 이게 이런 거예요. 크게 문제가 됐어. 2008년에 그죠? 뭐 그림도 튀어나오고 차명 계좌 튀어나와가지고 막 조단위 4조 이상의 돈이 차명으로 숨겨져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다 이제 실명 전환을 하고 문제 해결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차명 계좌가 있는데 그 차명을 원래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은 이제 벌금을 내고 과징금을 내고. 과징금과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실명 전환이 93년에 됐어요. 1993년에 돼서 그때 이후로는 만약에 실명 전환을 나중에 하게 되면 들켜서 그 사이에 이자나 배당의 99%까지 가져갑니다. 99%. 그게 이자 배당 다 뺏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가액의 절반 가까이 과징금으로. 그러면 4조면 2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금이. 2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 하나도 안 냈다는 거죠. 네, 하나도 안 내고요. 고스란히 다 이건희 회장이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가져갔냐면 그 김은지 기자나 전화 들키면 실명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고 차명이 있는 그대로를 해지해버린 겁니다. 그냥 해지하고 해지했으니까 돈을 찾을 거 아닙니까? 돈을 찾아가지고 이건희 회장 통장에 입금하거나 혹은 차명 상태에서 그냥 이체를 한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자기 돈을 자기 계좌에 넣은 거잖아요. 근데 자기 돈이라는 게 들켰으니까 과징금 내야 되는데 차명 상태에서 그냥 이체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푼도 추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시에 금융당국이 차명 계좌는 비실명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에 따른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다라는 아주 독특한 논리를 가져다 대면서 일종의 봐준 거죠. 아주 크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이렇게 해봐요. 우선 이만큼이 없습니다. 아니 이거보다 적은 액수로 하더라도 우리가
이 차명으로 있다가 들켜봐요. 그렇게 봐주나. 이건 삼성만 가능하고요. 추징하면 됩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세금 많이 들어가겠네요. 자, 이거 지켜봐야 할 뉴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풀리나. 네, 국감발 자료로 나온 거라서요. 금융감독원이 낸 자료 그 자체입니다.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예. 삼성이니까 가능했던 거고요. 그게 뭐 100억, 200억도 아니고 4조인데.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세계 화약고에 불을 지피는 이란. IS 패전이 확실시되자 이란이 지역 헤게모니를 잡으려 한다는 기사의 제목입니다. 기사는 중동에서 이란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지역 안정을 위협하고 동맹국에 해를 끼친다는 미국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공격적 발언을 싣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를 끼친다는 동맹국은 사우디 같은 미국의 중동 동맹국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유럽에서 울트라 극우 민족주의자라고 불리는 이란과 앙숙관계입니다. 이런 극우와 보조를 맞추며 중동 화약고에 불을 지피고 있는 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죠.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탄탄한 핵 검증 체계의 대상으로 8차례나 사찰을 받고 핵 협정 약속들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맺은 핵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의 제목, 시각, 내용은 모두 미국의 것입니다. 미국의 시각으로 세계를 보는 거 이제 그만 좀 했으면 합니다. 그나저나 다스는 누구 겁니까?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김은지 기자?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그분만 알 수는 없으십니다. 자,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그 이란과 맺은 핵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고 하는데 이 뉴스는 사실 우리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뉴스예요. 네. 네, 북한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2년 전에 맺었던 협정도 혼자 맺은 것도 아니거든요. 네, 6개국이 함께 맺은 그렇죠. 협정입니다. 우리나라 육자회담하고 비슷한 구조였어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하고 거기 플러스 1 독일. 그래서 서방 국가들만 하더라도 영국, 프랑스, 독일이 여기에 참여했다고요. 다 같이. 그래서 이들 3개국 정상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핵협정을 파기하려고 하니까 이란은 핵협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왜 트럼프 대통령은 그 협정을 준수하지 않으려고 하냐고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예, 벌써 냈습니다. 네, 총리와 대통령이 모여서 이 핵협정 파기를 좋아하는 건 이스라엘하고 사우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사우디야 뭐 오래된 수니파, 시아파 나눠져서 앙숙이고 이스라엘도 이 네타냐후 총리는 유명한 극우예요. 극우 중에 그 과거 나치가 유태인들을 개토에 가둬놓고 학살했잖아요. 나중에 그것처럼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자 지구에 가둬놓고 미사일 쏘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죠. 그래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그 유엔 총회 가가지고 이란을 낫지라고 했었어요. 그때 엄청나게 비난받았습니다. 국제적으로. 누가 누구를 낫지라고 하냐고. 올해도 핵 협상 파기하라고 네타냐후 총리는 유엔 총회에서 올해도 그랬고요. 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가 이란 핵 협정을 파기를 비난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헤리티지 재단이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보수적인 재단의 분석을 빌려와서 이란이 동맹국을 위협한다. 우리 동맹국 아니에요. 네, 동맹국을 위협하고 지역 안정을 해친다. 이거는 굉장히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시각인 겁니다.